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이미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에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죠. 저는 강아지를 15년 키웠습니다. 정확히는 키웠다는 표현보다 함께 살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15년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지금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 곁에 강아지가 있다면 잠시 그 아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무얼 하고 있나요? 자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 있나요? 그 모습을 잠깐이라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강아지를 처음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00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고 날씨는 봄치고는 조금 쌀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강아지를 키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 생활 3년 차였고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 있다가 저녁 늦게 집에 오는 생활이었죠. 반려동물을 키우기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친구 따라 애견샵에 구경만 가는 거였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분양받기로 했다며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 구경이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녀석을 만났습니다. 샵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유리장 안에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조용히 앉아 있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유리를 긁으며 나 좀 봐줘 하고 있었는데 그 녀석만 유독 차분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누군가를 우연히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녀석은 이미 생후 4개월이 넘어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더 어린 강아지를 원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제가 데려갈게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 원룸에 살잖아. 골든 리트리버를 원룸에서 어떻게 키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녀석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걸. 그렇게 저는 보기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왜 보기냐고요? 그냥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 녀석을 만난 게 제 인생의 복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정확한 예감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보기는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태어나서 처음 가는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 가는 거야. 우리 집. 그때 보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지만 동시에 저를 믿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녀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저를 선택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인생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원룸에 도착해서 보기를 내려놓자 녀석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 작은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보기에게는 탐험할 게 많았나 봅니다. 첫날 밤 보기는 울었습니다. 낯선 환경이 무서웠겠죠. 저는 잠도 못 자고 보기 옆에 누워서 계속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4시쯤 보기가 제 품에 안겨 드디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웃깁니다. 그때의 저는 제가 보기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기가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보기가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 준 거였죠. 보기와의 첫 한 달은 전쟁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 보기는 현관문 앞에 앉아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놔두고 가지 마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기는 제가 나간 사이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리불안이었죠. 휴지를 다 뜯어놓기도 하고 신발을 물어뜯기도 하고 한 번은 소파 쿠션을 완전히 파괴해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제가 집에 오는 소리를 듣고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게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반겨주는 존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상사에게 혼나도 프로젝트가 꼬여도 집에 오면 보기는 항상 똑같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얼마를 버는지, 직급이 뭔지 상관없이 그저 제가 돌아온 것만으로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치유였습니다. 조금씩 루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보기 밥을 주고 30분 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에 5분 전까지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알람보다 보기가 먼저 저를 깨웠습니다. 보기는 정확히 6시가 되면 제 얼굴을 핥으며 깨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깨웠죠. 강아지는 달력을 못 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 산책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동네 공원을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니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이상하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보기 보호자님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제 이름은 몰라도 보기 이름은 다 아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졌죠.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보기 보호자라는 정체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기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먼저 보기를 안아주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얼굴을 보며 오늘도 잘 있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보기가 응, 보고 싶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보기는 소파에 누워서 저를 베개 삼아 잤습니다. 가끔 제가 채널을 돌리면 보기가 눈을 뜨고 화면을 쳐다보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동물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TV를 응시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마지막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 산책은 아침과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시원하고 별이 보였습니다. 보기는 밤 산책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낮보다 덜 시끄럽고 덜 복잡해서 그랬나 봅니다. 이런 일상이 1년, 2년, 3년 쌓이면서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에 뭐 할지도 당일에 생각하고 친구들이 갑자기 술 먹자고 하면 바로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보기를 키우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기의 밥 시간, 산책 시간, 병원 검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삶도 정돈되어 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2차는 사양하고 집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미안, 우리 보기 혼자 너무 오래 있었어 하고 말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이해해 줬습니다. 어떤 선배는 역시 책임감 있네 하고 오히려 좋게 봐주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보기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애견 카페, 애견 동반 가능한 식당, 강아지 놀이터. 보기 덕분에 저는 제가 사는 도시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3년쯤 되었을 때 저는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기에게 더 넓은 공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월세가 30만 원 올랐지만 보기가 더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새 집에는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보기는 베란다에 나가서 밖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보기 전용 방석을 깔아줬습니다. 보기는 그곳에서 몇 시간이고 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얼 그렇게 열심히 보나 싶어서 저도 옆에 앉아 밖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차들, 나무들. 그런데 보기는 그걸 보는 게 재미있나 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기는 저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넷플릭스도 볼 수 없고 책도 읽지 못합니다. 보기에게는 그 평범한 풍경이 엔터테인먼트의 전부라는 걸,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온갖 오락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지만 항상 지루함을 느끼는데 보기는 창밖 풍경 하나로 몇 시간을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5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승진을 했습니다. 과장이 되었죠. 연봉도 올랐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는데 보기가 평소처럼 반겨줬습니다. 제가 과장이 됐든 말든 보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보기의 보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직급과 연봉으로 평가하지만 보기는 그냥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보기에게 말했습니다. 보가, 오늘 좋은 일 있었어. 내가 과장 됐대.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그게 축하해, 보호자 하는 뜻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기와 함께 평소보다 긴 산책을 나갔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보기 간식도 하나 사줬습니다. 고급 간식이었습니다. 보기는 그걸 맛있게 먹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가,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정말 그랬습니다. 보기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계획 없이 하루하루 흘러가듯 살고 있었을 겁니다. 보기가 제게 책임감을 가르쳐줬고 루틴을 만들어줬고 삶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사람으로 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보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너무 서서히 와서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보기는 일시간 산책도 모자라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자고 해도 더 놀고 싶다는 듯이 버텼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기가 산책 도중에 자주 멈춰 섰습니다. 앉아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엔 날씨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좀 더운가 보다, 오늘 습해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계단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였습니다. 예전에 보기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보다 먼저 위층에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기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층 올라가고 잠시 쉬고 또 한층 올라가고 쉬고 저는 그게 보기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산책 많이 해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놀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보기는 공 던져주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물어왔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녔죠. 그런데 이제는 공을 한두 번 물어오고 나서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요즘 게을러졌네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신호였습니다. 보기가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나 좀 힘들어, 좀 느려졌어 하는 신호. 하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여전히 저를 반겨줬고, 여전히 밥을 잘 먹었고, 여전히 산책을 좋아했으니까요.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을 뿐,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1년 차 여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는데 보기가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기는 제 품에서 가쁜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보기가 가볍다. 예전에 보기는 30kg 가까이 나갔습니다. 안아 올리면 무거워서 금방 내려놓아야 했죠. 그런데 그날 안아 올린 보기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20kg도 안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보기를 진찰하고 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보기가 올해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그럼 이제 노견이네요. 대형견은 7살부터 노견으로 분류되거든요. 노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뭐? 아픈 건 없어요? 당장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관절이 많이 약해졌고 심장도 예전만 못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의사 선생님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보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저는 보기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의 얼굴, 특히 눈 주변과 입 주변에 흰 털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하얗게 새었을까? 저는 왜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보기 눈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호기심과 장난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 보기의 눈은 조금 침침해 보였습니다. 백내장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경쾌하게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관절이 아프니까 체중을 줄이려고 천천히 걷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가, 미안해. 내가 너 아픈 줄도 모르고. 보기는 제 얼굴을 핥으며 위로해줬습니다. 아픈 건 보기인데 오히려 보기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보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늙어간다는 건 곧 이별이 다가온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보기를 위한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계단 문제였습니다.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보기에게 무리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아지 때문에 이사까지 하냐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그냥 계단 천천히 오르게 하면 되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보기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15평짜리 작은 곳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1층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로 작은 정원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집안도 바꿨습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보기가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요. 밥그릇과 물그릇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허리를 너무 숙이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요. 보기가 자는 침대도 정형외과용 메모리 폼 침대로 바꿨습니다. 관절에 부담이 덜 가도록요. 가격이 30만 원이나 했지만 보기가 편하게 잘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산책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빠르게 걸었는데 이제는 30분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기가 멈춰 서고 싶을 때 멈춰 섰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산책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걷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음식도 바꿨습니다. 녹연용 사료로 바꿨고 관절 영양제를 추가했습니다. 심장 영양제도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보기의 약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보기를 돌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명상 같은 거였습니다. 약을 챙기고 밥을 주고 빗질을 해주고 발톱을 다듬어주는 시간. 그 시간 동안만큼은 회사 일도 걱정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오직 보기만 있었습니다. 병원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장 검사, 관절 검사. 매번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은 제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릴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니 잘 관찰하세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보기를 더 자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잘 먹는지, 물을 충분히 마시는지, 대소변은 정상인지, 호흡은 괜찮은지, 밤에 잠들기 전에는 꼭 보기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보기 배에 손을 얹고 규칙적으로 숨 쉬는 것을 느끼면 그제야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강아지가 조금 늙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보기가 제게 어떤 존재인지. 보기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때로는 치유자였습니다. 보기가 아프다는 건 저의 일부가 아프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1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40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위치도 애매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친구들은 하나둘 가정을 꾸리며 멀어졌습니다. 그런 시기에 보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보기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거울을 보니 제 머리에도 흰머리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도 생겼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보기와 저, 우리 둘 다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게 아니라
보기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게. 산책을 나가면 저도 보기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행동들이 이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기 옆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는 것. 그게 명상이었고 치유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비를 좋아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천천히 걸으며 빗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도 보기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산도 안 쓰고 빗속을 걷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보기를 닦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보기가 나한테 이런 걸 가르쳐 주는구나. 천천히 사는 법을. 저는 평생 빠르게 살았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승진하고, 항상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달랐습니다. 보기는 언제나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은 보기는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살아도 괜찮아.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봐도 괜찮아. 저는 그 교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야근을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6시면 칼퇴근했습니다. 보기가 기다리니까요. 처음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아픈 가족이 있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보기는 아픈 가족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해해줬습니다. 어떤 부장님은 가족이 우선이지 하고 격려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기는 항상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현관문까지 뛰어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습니다. 보가 나왔어. 보기는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보다 느렸지만 여전히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보기를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틀어놓지만 사실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를 쓰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기의 털을 쓰다듬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보기는 제 손길을 즐기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끔 보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보호자 고마워. 난 행복해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보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흔의 위기, 불확실한 미래, 외로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보기와 함께 있으면 견딜만 했습니다. 보기는 제게 버팀목이었습니다.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보기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청력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현관 밖에서부터 알아챘는데 이제는 문을 열고 들어가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조용히 집에 들어갔는데 보기가 여전히 자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깨웠습니다. 보기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기가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조금씩 하나씩 잃어가는 거구나. 그 후로는 보기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보기 시야에 들어간 후에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가 나왔어. 그러면 보기는 저를 발견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시력도 약해졌습니다. 백내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보기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마취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보기가 집안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가구 배치를 바꿨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보호대를 붙였습니다. 보기는 적응했습니다. 시력이 약해져도 익숙한 집안에서는 잘 돌아다녔습니다. 냄새와 기억으로 길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산책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길만 다녔습니다. 새로운 길은 보기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익숙한 길에서 보기는 안심하고 걸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에 다른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젊고 활발한 리트리버였습니다. 그 강아지가 보기에게 놀자고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보기였다면 신나게 놀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보기는 그저 냄새만 맡고 돌아섰습니다. 그 젊은 강아지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아지의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아, 나이가 좀 있으신가 보네요. 네, 13살이에요. 우와, 장수하셨네요. 부럽습니다. 부럽다는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보기가 오래 살아준 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천천히 걷는 보기의 뒷모습. 한때 그렇게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던 강아지가 이제는 노견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울 수는 없어서 참았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함께 있자.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기에게 맛있는 간식을 줬습니다. 보기는 행복하게 간식을 먹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파도 간식은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작은 것들에 행복해할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보기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 옆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았을까? 대형견의 평균 수명은 10-1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보기는 이미 그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하루하루가 보너스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했습니다. 보기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더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기를 볼 때, 출근 전에 작별 인사를 할 때, 퇴근 후에 제외할 때, 밤에 잠들기 전에 쓰다듬어 줄 때, 모든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진도 더 많이 찍었습니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보기의 모습을, 목소리를, 숨소리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보기가 떠나면 이 기록들이 제게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진과 영상을 남겨도 보기의 온기를, 보기의 존재감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그래서 더욱 지금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14년 차가 되었을 때 보기는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있으면 계속 제 주변을 맴돌았는데 이제는 자기 침대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가끔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닌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하지만 수의사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노견은 하루에 18-20시간 잠을 잡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보기와 함께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4-6시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보기가 깨어 있을 때는 항상 곁에 있어 주려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보기가 깨면 잠시 멈추고 보기에게 갔습니다. 보가, 잘 잤어?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보기를 쓰다듬어주고 물을 갈아주고 간식을 줬습니다. 보기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저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제 부서가 축소되었습니다. 직접 해고당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고민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기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한밤중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 보기가 제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침대에 혼자 오르기 힘들어서 제가 안아 올려줘야 했지만 보기는 꼭 올라와서 제 곁에 누웠습니다. 보기의 따뜻한 체온, 규칙적인 호흡소리, 그게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보가,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핥아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보기는 평생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도 연금도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강아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기가 가르쳐 준 건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망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보기 덕분에 저는 불안한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만 보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보기도 저를 돌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보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보기는 햇빛을 좋아해서 햇살이 닿는 곳에 누웠습니다. 저도 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보기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명상이었습니다. 그게 힐링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온갖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습니다. 요가, 명상 앱, 심리 상담. 저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힐링은 보기와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 그게 최고의 치유였습니다. 그날 오후 햇빛 속에 앉아 보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이 시간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15년 차가 되었을 때 보기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봄에는 괜찮았습니다. 여름도 잘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서 보기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밥 시간만 되면 신나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밥그릇 앞에 앉아도 몇 입 먹고 그만뒀습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심장도 약해졌고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가족을 떠나보내는데 준비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보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보기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가 우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가, 미안해. 내가 너를 더 건강하게 못해줘서. 보기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괜찮아, 보자.
너 잘못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보기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허락해줬습니다. 오랜 근속 기간 덕분에 쌓인 연차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개월 동안 보기와 24시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2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기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보기가 잘 먹지 못해서 조금씩 자주 먹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떠먹이기도 했습니다. 산책은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보기가 걷기 힘들어 했으니까요. 대신 베란다에 나가서 함께 햇빛을 쬐었습니다. 보기는 햇빛을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줬습니다. 보기가 내용을 이해했을 리 없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보기를 침대에 안아 올려서 함께 잤습니다. 보기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고 새벽에도 가끔 깨서 보기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깨어보니 보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보기의 얼굴, 그 눈빛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보가, 잠이 안 와? 보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보가, 너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했어. 알고 있지? 보기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 10월의 어느 날 보기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밤새 호흡이 약해지더니 아침이 되자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하면 보기가 더 힘들어할 거예요. 수의사의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보기를 안아서 가장 좋아하던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고 보기를 눕혔습니다. 보기는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느끼자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보기 옆에 누워서 품에 안았습니다. 보가, 괜찮아. 다 괜찮아. 아프지 않을 거야. 보기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랑만 있었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보가. 너무 잘했어. 15년 동안 나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최고의 강아지였어. 최고의 친구였어.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보기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보가,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보기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 보가. 정말 많이 사랑해. 보기의 마지막 숨이 고요히 멈췄습니다. 제 품 안에서 평화롭게 보기가 떠난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발톱 소리도 헥헥거리는 숨소리도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기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지만 모든 게 끝나고 나니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보기가 정말 떠났구나.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보기와 함께 잤는데 이제 침대에 혼자였습니다. 보기의 침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새벽에 깨면 습관적으로 보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해줬습니다. 새로 한 마리 키우는 게 어때?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보기는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15년의 추억과 사랑은 다른 강아지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출근하고 일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보기를 찾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현관문 앞에 보기가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특히 골든 리트리버를 보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보기가 제게 남긴 것들을, 보기 덕분에 저는 규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보기 덕분에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기 덕분에 저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래만 걱정하며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기 덕분에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을. 보기는 제게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보기를 다시 키울 수는 없었지만 다른 강아지들을 도울 수는 있었습니다. 센터에는 버려진 강아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강아지들은 입양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센터에 가서 노견들을 돌봤습니다. 산책을 시켜주고 빗질을 해주고 놀아줬습니다. 그 강아지들을 보며 보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는 소중해. 같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보기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추억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보기와의 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아팠지만 동시에 치유였습니다. 그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보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15년 키운 강아지를 떠나보냈어요. 당신 글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13살 강아지와 살고 있습니다. 당신 글을 읽고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아지 키울까 고민 중이었는데 당신 글을 읽고 결심했어요.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보기가 제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보기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구나. 그게 보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보기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보기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보기가 그립습니다. 아마 평생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보기와 함께한 15년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압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센터에 11살 노견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된 강아지였습니다. 믹스견이었고 한쪽 눈이 안 보였고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먼 강아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그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15년 전 보기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은 행이라고 지었습니다.
행복의 행자입니다. 행위는 복이가 아닙니다. 복이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행위만의 이야기가 있고 행위만의 사랑이 있습니다. 행위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릅니다. 이미 11살이니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보기가 가르쳐 준 걸 행위에게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만약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여러분 곁에 강아지가 있다면 잠시 손을 뻗어 그 아이를 만져보세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나요?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느껴지나요? 그게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그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기억하세요. 강아지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인생 전부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